홍명과 인생사의 98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선이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체크킹하고 예고해둔 대로 평관 특집 해보려고 합니다. 평관 인터넷만 검색해 보셔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7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리 처음에 배울 때 온갖 텍스트를 달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하면 얼마 못 간다. 항상 실예와 묶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모르고서 중간에 이론만 죽어라고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공부를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사주 이렇게 보는 거야 라는 걸 처음에 배울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이거 좀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가르칠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다 경험해 본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로직을 처음에 가르쳐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이 아니면 지금도 고등학생들 이제 수학 문제 풀면 수학이 고등학교 굉장히 응용 학문인 것 같아도 사실 암기 학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한 문제 가지고 5시간, 6시간 풀면 안 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10분 내에 푸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어렵다. 그러면 해설을 보는 거죠. 해설을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 포인트를 이해하는 거죠. 명리 공부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 스타일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푸는 방법을. 그 다음에 그것이 응용됐을 때 이건 이렇게 응용됐나 보다 라는 걸 감을 잡으면서 풀 수 있죠. 그런데 나의 생각을 응용 문제가 뛰어넘어 버렸어. 그렇게 되면 또 그걸 해답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암기 과목이란 말이에요. 수학과를 지나갈 게 아니라면. 근데 명리도 마치 수학 참고서의 문제집의 그 해설, 풀이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책을 써서 이제 낼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리고 제가 3개월 과정에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명리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거. 그럼 완벽하게 숙지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론은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만 딱딱 알고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걸 수학 문제집 해설처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모르고 중간에 죽어라고 외우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주 못 풀어요. 제가 진짜 이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된다. 7살은 재화되기 이전의 평관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갑이면 경금이 7살입니다. 7번째 글자가 나를 치는 거죠. 딱 보기만 해도 살벌한 표현 아닙니까? 7살, 살이다. 7살의 패를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살이에요. 재생관 하면 재물을 벌어서 관, 명예를 살리다, 생하다 이런 뜻인데, 재생살, 재를 벌어서 살을 살리다 보면 이 살이 재성을 설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어도 훅 나가는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한다. 사실 무섭죠. 재생살도 좀 다른 방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뒤에서 그런 문제를 일반인들은 겪게 돼 있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재생살이 무엇인지. 돈을 벌어도 훅 나가는 일이 생기고 괴롭다. 사주, 이 재생살 사주 괴롭습니다. 정말이에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겁재의 정관이다. 나한텐 편관인데 겁재한텐 정관이야. 겁재는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나는 강압적으로 억압해. 환장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껴집니까? 억울하죠. 같은 죄를 저질렀어. 예를 들어서. 근데 쟤는 집행유예야. 나는 징역 3년 살을 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심판관이 다른 애한테 너그럽게 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나는 강압적으로 그냥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런 식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평관 남편은 잘못하면 재생살 할 수 있다. 내가 돈 대줘도 보통 재생관 하면 이제 여자가 내조해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예요? 돈으로 이렇게 남편 도와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자 사주의 재생관이면. 재생살이면 돈 아무리 대줘도 이건 티가 안 나. 다 날려. 괴롭죠. 근데 그 남편이
정관이 아니라 편관 노릇을 해. 그러면 겁재한테는 남편처럼 보이고 남편처럼 잘해줘.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한테는 잘해줘. 내 친구들한테도 말을 공손하게 하고 잘해줘. 그런데 단둘이 있을 때 나한테만 잘 못해줘. 썩을 놈이죠. 그 칠사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 고생, 그다음에 수많은 그 난관을 극복하면서, 물론 극복을 다 못할 수도 있죠. 겪으면서 한이 쌓입니다. 좀 전에 그 여자로 설명드렸는데 편관 남편 때문에 한이 쌓이죠. 한을 내가 잘 승화시키면 그거야말로 서편제처럼 정말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노래가 나오는 것인데, 그 노래 하나를 위해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고통이잖아. 편관적 고통.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편관격 혹은 사주의 편관이 일관을 다이렉트로 옆에서 쳐버리면서 이 칠살이라고 용어 고칠게요. 칠살이 나를 제대로 두드려 패는데 내가 극복할 무기가 없다. 그러면 한스럽단 말이에요. 왜 나에겐 이런 가혹한 운명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 주인공들 온갖 난관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이 칠사를 이겨내는 거죠. 칠사를 제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람을 예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극하는 거니까. 내가 간목을목이야. 그러면 경금, 신금이 나를 계속 옆에서 공격하려고 그래. 그럼 사람이 긴장하는 거죠. 항상 저게 스파이가, 암살자가 리더인 나를 공격하려고, 암살하러 온다. 밤에. 잠이 제대로 옵니까? 왜냐면 걔들은 정말 무공이 탁월할 텐데 내가 하급 보초 몇 명 세운다고 그게 안심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물론 이게 폐해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같이 얘기해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의 두뇌를 좋게도 해줘요. 늘 긴장하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감각이 발달하는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눈치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적이 나를 공격할지 몰라. 그러면 눈치 구단이 돼야죠. 작은 기척이라도 눈치챌 수 있어야죠. 남은 느끼지 못한 어떤 기의 흐름의 변화. 뭔가 지금 내가 소름이 돋고 있어. 뭔가 살기가 느껴져. 뭐 이런 것들. 살기, 살. 그런 거예요. 7살. 근데 너무 예민하면 분명히 폐해죠. 근데 그런 것이 인성운을 만나거나 하면 그런 예민한 감각이 사그라든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너무 예민해지면 사람이 긴장하고 초조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그러져요. 이게 좀 그 예민한 감각을 좀 너그럽게 여유롭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건 좋은 거죠. 7살에 또 다른 폐해는, 나쁜 말로 하면 뭐 가오 잡는다, 막 훅가시 잡는다. 남자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편관이 그럴 수 있어. 나 재생살 나서 거진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럴 수 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왜냐면 니들이 그렇다고 나를 도와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황정민 영화 그 뭡니까, 베테랑,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딱 그거거든요. 편관, 검경, 형사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형사들의 가오, 우린 범인 때려잡아, 우리 악을 소탕할 거야. 우리 돈 없는 게 뭐 부끄러운 거냐? 아니야. 우리는 정의의 사도라고. 뭐 이런 거야. 이게 범인들 막 칼 들고 설치고 그러는데, 돈 있다고 범법을 함부로 저지르는데 깨갱해야 됩니까? 그냥 잡아버려야죠. 그죠? 그게 재벌이든 뭐든. 그런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티를 내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없어서 기죽고, 내 옷이 행색이 초라하다고 기죽고 그럴 필요 없죠. 그냥 당당히 살면 돼요. 돈이 없는 게 내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는 정말 그 사주로 보면 운때가 딱 맞아서 갑자기 빡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그냥 일만 벌이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데도 돈이 안 벌려. 계속 나가기만 해. 이런 구조. 그게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운명이에요. 근데 그게 전생에 대한 평가로 너는 이제 이런 운명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하면 속상하죠. 전생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어떠한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어쨌든 그런 운명을 부여받은 건 맞아요. 명리 공부하면 정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주라는 컴퓨터 그래픽에 둥둥 떠있는 지구 속에 이 시뮬레이션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운명의 범주,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구나. 근데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숙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그것이 인생의 가치예요. 근데 그게 정말 보람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죽어라고 내가 버티고 그래서 가난한데 딛고 일어나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랬는데 가족은 그때 아빠는 내 옆에 없었잖아요. 나 클 때. 돈 번다고 맨날 밖에만 있었고 또 이런 소리 듣고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개그맨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기러기 아빠 돼가지고 돈만 엄청 뜯기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허무한 거 아닙니까? 인생의 허무에 대하여 라는 책에 보면 왜 인간은 꼭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희망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이 좋은 거 아닌가? 맞죠? 왜 맨날 절망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좌절하고 인간은 힘들고 그래야 되는가? 물론 부처님이 들으면 빙긋 웃으시겠지만 인생이 고라고 정의했으니까 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 이것이 인간을 이른바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맞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반복되잖아요. 이게 진보하는 것 같은데 문명은 발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더더욱 살기 힘들어진다. 앞으로 인간은 일자리도 없다. 수입을 만들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보면서 진보적인 분들은 정치인들은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런 시대로 가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현 정권은 다 죽이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인간은 과연 성숙하고 있는가. 전체로서의 인간은. 그런 거 보면 참 명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좌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사주 보고 제대로 아직 못 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습득한 지식 가지고 자기 사주 보면서 절망스럽다. 나는 말년까지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네. 그럼 이제 의지가 꺾이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완전히 꿰뚫을 정도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절대 좌절 금지다. 어쨌든 칠살은 이게 있어요. 황정민 기억하세요? 베테랑의 황정민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게 칠살의 폐해다. 잘못하면 돈이 없는데 오늘 좀 생겼는데 갑자기 써버리거나 평소에는 아끼다가 갑자기 술자리에서 그냥 내가 내버리는 이런 게 편관의 폐해예요. 저 옛날에 그랬습니다. 칠살 제화선법. 칠살을 제화하면 편관이 된다는 거죠. 식신제설은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어려움과 당당히 맞서서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죠. 이런 게 편관이 사주에 있는데 내가 편관 안에 태어났는데 식신이 바로 제압하는 구조야. 그러면 확 발전하죠. 그 식신이 있는 그 시기에 궁성으로. 상관합살은 정면 대결이 아니. 이건 정면 대결에서 잘못하면 오히려 살을 더 강하게 해서 살한테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법 뭐 이런 거잖아요. 국가기관과 막 소송 걸고 이러면서 가진 돈 다 날리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나는 뭐든지 다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이 살이 너무너무 강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역효과 나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상관합살은 대화, 타협, 협상, 외교, 로비 이런 걸로 부드럽게 난관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게 한수위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 맞는 것이고 무조건 이렇게 맞서면 안 돼요. 법을 이길 수 없다. 국가기관이 이길 수 없다. 옛날에 미국의 헤지펀드가 그런 말을 했죠. 미국 정부에 대들지 말라. 옛날에 그 금 사재기 해놔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다 토해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양인합살은 내 어려움을 겁재가 가져가 주는 거예요.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좋죠. 인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구조에 따라 또 다릅니다. 어쨌든 살도 나의 회사, 나의 명예 이런 거기 때문에 내 것을 타인이 가져가는 것도 돼요. 내 회사를. 내가 힘들어져서 내 회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럴 때 타인에게 넘기는 거죠. 경영권을 맡기거나 아예 M&A에서 넘겨주거나 그런 것도 다 돼요.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암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내가 내 회사 경영하기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어. 네가 대신에 해서 경영권 넘겨주는 것도 돼요. 마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사회 의장 이 정도 하고 실제 CEO는 다른 사람 뽑아서 전문 경영인 앉히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살인상생 인성으로 이 칠사를 소통시켜주는 건데 그래서 살인소통이라고도 불리죠. 인성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을 오랜 세월의 공부를 통해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려웠구나. 내가 재생살 난 것은 그 당시에 내가 과시욕이 있었고 집안이 어려우니 빨리 돈을 벌어서 집안을 구제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나도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것. 그게 욕망이 나쁘게 말하면 탐욕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 명예성이거든요. 빨리 돈 벌어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뒤범벅된 거죠. 근데 살인 상생의 구조는 공부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공부를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장시간 동안 감내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건 길게 보면 사람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죠. 제가 살인상생 구조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칠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하면 저는 깊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상담하면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웹 디자인 뭐 등등등 회사 일 같은 거 다 해봤거든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가 마케팅, 기획, 광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통 뭐 등등 교육사업 두루 해봤기 때문에 기업에서 쓰는 용어들 다 알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하고 강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회적 일 이런 것이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리를 습득할 때 이게 명리만 40년 팠어요. 자평명리학 40년 했어요. 다 쓸데기 없다. 자평명리학은 진짜 명리학이 아닙니다.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용신 찾는 순간 그것은 명리학이 아니다. 평관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화되면 평관이 감성적이에요. 정관은 이성적이죠. 이 감성적이라는 것. 정의는 순수하다. 그래서 정인이 감성적이고 편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저는 평관의 감성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 인문화라고 해서 성인 우화, 어린 왕자 플러스 알파 스타일 조금 더 어른스러운 거 그걸 계속 지금 4권 정도 썼는데 원고로 그 올해 계속 출판할 건데 어쨌든 제가 글을 쓰면서도 내가 굉장히 감성적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제 편인도 있으니 이성적으로 또 사고를 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균형을 또 맞추는 거예요. 이제 평관과 정인만 있으면 이제 지나치게 감성적인 그건 이제 시를 쓰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죠. 나쁘고 좋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도 이게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를 좋아합니다. 김광석 노래 같은 거 가사에도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랩이나 뭐 댄스곡이나 이런 건 감성에 진짜 안 맞더라고요. 꼭 BTS 노래 뭐 이런 게 아니라 BTS 노래 가끔 들으면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옛날에 이제 서태지 한참 뜨고 그럴 때도 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게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게 사주적으로 구성된 에너지에 따라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게 이제 노래로 한정하면 예술로 한정하면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예를 들어서 뭐 랩이 좋지 않은 장르는 이런 건 아니죠. 재즈가 뭐 위대한 장르고 그건 아니에요. 각자의 기질, 성향에 맞는 것이죠. 근데 평관은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그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끼게 돼요. 이게 측은지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상담 받을 때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사주에도 그게 보이고 뭐 그럴 때는 깎아드리죠. 그러면 때로 정말 깊은 상담을 하고 그러면 또 돈 더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이 이게 조화 균형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담을 해주고 정말 너무너무 고민스러웠던 것을 알아듣기 쉽게 명쾌하게 이렇게 딱 해결해주면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하고 싶은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걸 알면서도 재물적으로 맞춰주지 못할 때는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냥 솔직하게. 근데 돈이 겁나 많은 사주 구조인데 돈이 없다고 하면 그건 티가 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관리, 관.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절제하는 에너지가 관인데, 편관은 그게 더 강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나는 절대 혀가 꼬부러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비틀거리지 않을 거야. 타인 앞에서 즐겁게 놀고, 이게 편관이 감상적이고 그러니까 놀 땐 또 잘 놀아요. 그래서 편관 있으면 이게 외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있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편관에 편인이 있으면 이제 다시 생각적으로 가버리니까 그 외향적 기운이 다시 생각적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지. 편관에 편인이 있네, 내 사주에. 그럼 나는 외향적인 인간인가, 난 내성적인 인간인가.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해석하는 법을 모르면 어디에 여기엔 편관 있고 여기에 뭐 편인 있네. 그래서 성격이 잡히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세월이 지나도. 이건 이해하시겠죠? 관은 어쨌든 날 통제하는 건데 강압적으로 내가 세운 원칙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건 철두철미함 이런 게 있어요. 스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관은 어쨌든 돈 벌어서 유명해지다, 그냥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이런 거라면, 재생살은 순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게 짧고 굵게 살자, 영화로는 위플래시 같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 연예인들 중에 이제 확 타오르는 사람들은 이 재생살의 스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돈을 다 태워서라도 나는 명예를 얻겠다. 내가 가진 거 다 버려서라도 나는 명예를 추구하겠다. 이런 거니까 카리스마 멋있잖아요. 그죠? 위대한 장군이, 야, 너 저걸과 맞아서 싸울 거니까 니네 집에 가서 다 지금 니들 재산 싹 보자기에 싸고 와. 재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 묻어두고 그 다음 싸우자. 뭐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버리고 싸우는 거예요. 스타성이 있다. 확 올라간다. 근데 일반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사회적 경험도 적고요. 사업을 해도 한정된 자산밖에 없어요. 자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재생살은 그대로 두드려 맞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재생살이 50대, 60대 이렇게 들어온다고 쳐봐요. 경험도 풍부하죠. 사람의 영혼이 성숙했죠. 그러면 그때는 그 재생살을 잘 쓸 수 있어요. 정말 큰 유명세, 큰 명예를 누리다, 큰 영광을 누리다, 이런 식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인간이 나이를 먹는다는 게 허투루 먹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걸 조절할 줄 알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재생살 이때 50대 60대 중년 이후에 맞는 재생살이라는 것은 반드시 돈을 날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도 벌고 굉장히 유명해졌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스타가 되다 유명해지는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겁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경제공황 때, 미국 경제공황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투자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제 하락 배팅해서 공매도 했나, 어쨌든 장이 무너질 것이다, 공황이 올 것이다 해서 하방 배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그 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이제 재생살 난 거죠. 벼락 스타가 됐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돈 빌려달라고도 하고 투자해달라고도 하고 그러겠죠. 언론에서 인터뷰하자고 오고. 그 사람 권총 자살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젊으니까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중년 이후에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 평관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희생하고 봉사하겠다, 베풀겠다, 이렇게 쓰면 정말 좋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관은 어쨌든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그래서 죽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평관의 에너지가 너무너무 강한 사주의 경우에 그런 것이 발동되는, 운에서 재생살이 걸리든가 운에서 칠살이 세게 온다든가 아주 그냥 세게 갔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 순간 그런 칠살운을 만나면 역시 근데 그런 기분이 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버텼는데 이걸 못 버티겠나? 난 버틸 거야. 이게 평관에게 가장 중요한 소양일 수 있습니다. 버티기, 인내하기. 근데 인내만으로는 안 되죠. 아까 재화산법을 기억하신다면 실력을 기르고, 근데 이게 사주라는 오미에서 내가 정말 실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식상이 없고 대운에서 나누면 나는 그걸로는 미기타파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인성이 있다. 그럼 살인상사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 실마리가 찾아진다. 위기 극복의 실마리. 그래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거나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나는 극복할 거야. 내가 처한 어려움, 위기를. 그게 평관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평관에서 힘들다, 너무 힘들다, 죽겠네요, 이러면 정말 죽을 지경에 내몰립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이 소심해지는 거예요. 마치 마이크 타이슨하고 내가 링에 올라갔는데 1회에 내가 한 대 맞고 뻗었어. 그러니까 젊을 때 평관의 무서움을 알았어.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또 마이크 타이슨하고 링에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기 싫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무술을 배웠어. 이소룡이야. 근데 내 판정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적절하게 전략을 구사하면서 마이크 타이슨을 피하면서, 마치 뭐 연문에 나오잖아요. 마이크 타이슨하고 견자단하고 싸우는 거. 그렇게 해서 비등비등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능력을 계속 키우면 평관과 맞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 나중에 100살이 됐어. 근데 나는 젊은 견자단이야. 그러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 능력을 키워서 나는 반드시 넘어설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평관에게는. 무조건 버티기만도 답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1차적 자세긴 하죠. 나는 무조건 버틸 거야. 어려움 이겨낼 거야. 두 번째는 극복의 의지고, 세 번째는 실제로 말만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인성이죠.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상이라고 하는 것도 페인할 때, 인성을 가질 때 그게 같이 있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싱 선수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인상상, 살인소통,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물론 식신은 와가지고 장사했더니 대박나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희생봉사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평관에게. 왜냐면 내가 어려워봤으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고자 하죠. 나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돈 벌어서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다 하는 것. 이런 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칠사를 경험해 봐서 그걸 살인소통을 하든 식상으로 재화하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 원국이 그런 에너지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단 명분이 있어야 되죠. 평관은 기본적으로 무관의 에너지잖아요. 정관은 문관의 에너지고, 정관 가진 공무원들이 명분을 위해서 뭔가 막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주민센터에 가면 그런 일이 있나요? 없죠. 이 평관 에너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으면 크게 움직인다. 명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많이 굶었어.
책 살 돈도 없어서 애들하고 빌려보다 한 번 찢어가지고 욕 졸라게 먹었어. 이런 거. 한이 맺혔어. 평관 한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7살. 그래서 자식들한테 정말 책 많이 사주고 싶었고, 나 돈 벌면 집에 막 책 엄청나게 내가 보고 싶은 책 하여튼 다 주문해가지고 꽂아놓고 싶었어. 그런 것처럼 그걸 또 확대하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어서 나 도서관을 지었어. 그죠? 보육원을 지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실내 운동장, 실내 도서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난감으로 가득 찬 방 등등등. 그다음에 침대가 예쁜 단체 생활에도 좁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내 환경 이런 걸 꾸며주고 싶다. 이런 거 다 이런 거예요.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것, 이 평관 7살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자성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거냐? 살인상생 7살과 인성의 만남 이런 거죠. 측은지심을 갖는다. 내가 내 마음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실력을 기르면서 공부하면서 내 마음을 키우면서 내 그릇을 확장시키면서 버티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실력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거. 오래 걸리니까 힘든다 이런 거죠. 왜냐면 오랜 세월 동안 인성이 소위 왁구를 갖추기 전에 그만큼의 수준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힘들어요. 힘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걸 세상으로 시선을 향하면 측은시심 갖게 된다. 그 자체로 활인성, 남을 돕고자 하죠. 남 눈탱이 쳐서 돈 뺏고 이러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인상생은 늘 긴장하는 삶 이런 거 있습니다. 질사에 그런 거라고 했죠. 내가 수렴하니까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갑자기사 무신병진 이게 마크 저커버그 사주인데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지금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살인소통 이렇게 되죠. 사주는 제가 책에도 제물편에 딱 녹여놨는데 간단히 풀어보면 이게 편인 세상에 태어났죠. 편인격, 편인에서 편인이 내 옆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기토 거죠. 편인 세상이라는 것은 지장간을 항상 제가 해체해서 보시라 했잖아요. 이 사회에 상세한 속성, 무경병, 비견이 있네. 식신 써야 되네. 병화 편인이 있구나. 그러면 식신패인 열심히 내가 배워서 편인적 깊은 지식을 배워서 근데 그게 화려한 화내 뭐 방송 인터넷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네. 현대적으로는 그런 걸 배워서 쓰는 전문적 기술 이런 거죠. 뭐 코딩 능력 그죠? 무경병 이 경이라는 컴퓨터 다루는 능력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사화는 빛이니까 병 이게 컴퓨터 다루다 컴퓨터에 빛이 쏘아지니까 인터넷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원래 갖고 있는 애는 기토다 이런 거죠. 이 기토 기본적으로는 얘는 이렇게 돈도 갖고 있고 그죠? 이렇게 회사도 갖고 있고 혹은 브랜드도 갖고 있고 이런 애예요. 근데 내가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죠. 얘 걸 내가 만들어. 내가 이 사준경금을 이렇게 빼온 거예요. 사준경금 사화에 장생받는 어떤 기술 이런 거예요. 근데 얘가 편인도식 하잖아요. 화급금. 그러니까 이걸 장인으로 쓴 거죠. 뭔가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합평이니까 내가 내 기술로 얘 아이디어를 뺏어오기도 하고 얘 아이디어에 자극받아서 그것대로 내가 뭐 프로그램도 짜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소송도 나고 실제 소송도 났죠. 근데 그걸 또 넘어서서 얘 장생받는 그 얘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현한 어떤 프로그램인 걸 내 것화하여 그것대로 내가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편인의 그냥 편인이 아니라 편인은 또 재화돼야 되는 대상인데 여기에 재성이 있어.
재극인되어서 현실성을 갖춘 돈이 되는, 이게 자사암합하죠. 돈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야, 비즈니스 모델이야. 그걸 내가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신중임수로, 왜냐면 무임경이니까 이걸 만드는 이유는 경임 이렇게 돼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프로그램 짜서 임수라는 편제를 벌고 싶어하는 사업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전문가 일주죠. 무신일주. 근데 여기 신중임수로 사중병화를 재극인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들까?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될까를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 1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거 뺏어간 거냐? 내 아이디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소송 걸어버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게 사실 합평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합도 되고 형도 되고 애증의 관계죠. 그런데 내가 결국은 뭐 해요? 얘 걸 내 거 토하는 거죠. 소송에서 줄 거 주고 내 거 화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토라는 이 비견들 많이 고용해서 이 병화를 공유하고 페이스북의 문화를 공유하고 얘는 토생금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내 일을 해준다. 그러면서 내 일을 하면서 여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고객, 개인 고객도 되고 기업들도 되고 관이니까 걔들이 가진 돈을 전부 다 내가 뺏어오죠. 갖고 오죠. 신자진 재성삼합을 만들어버리면서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돈을 여기다 담아버리는 거죠. 재고가 된다.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게 살인소통도 되고 양인 합살도 돼요. 이 편인 세상에 태어난 편인격 사주라는 것은 어쨌든 좀 외롭다. 세상이 이 고독한 거 이런 거 즐기고 뭐 그래야 뭐 연구도 하고 프로그램 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속성이 오타쿠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극인 되면 완전히 뭐 자폐적, 오타쿠적 말도 안 하고 그냥 편인이 또 내성적이니까 굴에 처박혀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돈으로 바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편인한테는 항상 재성이 있으면 좋아요. 그럼 그 편인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저도 재극인 된 편인이라서 고독할 때 있어요. 여러분도 고독할 때 잘 보시면 일침 보시면 그날이 편인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땐 재성을 만나야죠. 남자분 같으면 데이트를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무튼 살인상생,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건 좀 달라요. 얘는 어쨌든 잘 보시면 사회의 이 겁재가 갖고 있는 인성과 관과 고객 혹은 회사, 돈을 내가 내 능력으로 다 끌어오는 사주예요. 내 능력과 비견들로 다 끌어오는 사주. 이게 얘들 관도 이렇게 살인소통해서 내가 끌고 오는 사주죠.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얘가 가진 돈도 끌어오고. 이러니 전 세계를 무대로 쓰니 겁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죠? 재관인을 다 끌어오니까 엄청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상생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다.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건 이제 오리지널 살인상생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이 있고 그러면 인사시인 이렇게 돼서 얘 입장에서는 살인, 소통 이런 형태로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이게 식신제사라는 형태도 있고 인사신 3형에 걸렸으니 형살 쓰는 사주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인목이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인사신 가사명이라고 이건 이제 제가 붙인 건데 실제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인목 대운이나 이제 인세운에 인사신 3형 딱 걸리면 반드시 그런 형과 관련된 좋지 않은 쪽으로는 이제 소송 같은 게 걸리지만 실제 내가 어떤 권력을 갖게 되다. 이게 십성적으로 다 달라요. 그렇게 된다. 이게 만약에 인연이 딱 왔다. 작년같이 그냥 인만 딱 보면 인사신이면 이민이니까 작년에 이민이니까 관이 7살 재생살 나는 거잖아요. 관이 돈 갖고 왔다. 고객이 돈을 이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임목을 그 칠사를 식신제사를 치려고 하는데 겁재가 문서 딱 보여주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왜 네가 관에 대들어 그러지 마. 네 계약한 대로 해. 그러면 깨갱해서 이제 그렇게 대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벌어져요. 근데 또 이런 특수 자격, 내 입장에서는 겁재와 함께 쓰는 특수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국가에 있으니까 인사신 특수 자격에 내가 근거하여 특수 자격이 시키는 대로 나는 말하여 돈을 벌고자 한다. 고객이 주는 돈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 이런 사주도 돼요. 그래서 단 하나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해석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사회에서 내가 편인 특수 자격인데 돈 되는 자격이다. 그 자격으로 돈 벌고 싶어. 국가 자리에서 돈 벌고 싶어. 공무원. 근데 이걸 고객으로 쓰면 되죠. 국가적인 존재들, 많은 자격을 갖고 있는 고객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정인이요, 나는 편인이고 나는 제국인 된 이 자격, 그 편인 자격으로 돈 벌고 싶어. 그래서 편인 자격을 획득하여 나는 전문가가 되어서 말하여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에서 땅 드러나면 내가 식신으로 이 관을 보고 컨설팅하고, 왜냐면 얘가 있으니까 내 자격 갖고 왔죠. 자격에 근거하여 말하다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재생살은 이상이 너무 높다. 재생살은 실제로 이상이 높아요. 꿈이 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젊을 때는 욕심이 과합니다. 왜냐면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가오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돈 다음에는 명예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을의 갑인, 아니 을의 무인 갑인 이렇게 보면 사주가 뭐 장난 아니죠. 무인 이게 이제 칠사를 깔고 있는 월주의 사람들과 나 이렇게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똑같은 존재들, 그런 성향으로 월일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장생받죠. 편관에 장생받기 때문에 무토가 이게 아주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물론 이게 목들이 오행적으로 보면 목들이 이 좁은 무토, 다양히 뭐 무토긴 한데, 그래도 말은 수기가 부족한 이런 목들이 마구 치면 나중에 건강에 이제 이 무토라는 몸통, 그런 쪽에 이 장기로 보면 뭐 대장, 소장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위장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게 간신비패신 이제 담소위대방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나는 평관월에 태어났어. 조직 생활 해야죠. 이게 국가 자리 정관, 국가 자리 조직에서 월급 이런 얘기죠. 편제적 월급. 그 월급이 이렇게 얘한테도 들어오고 얘한테 들어오고, 얘도 책임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리더가 되는 애. 나도 그렇고. 근데 나는 이것을 전부 합친 것이 나한테 드러났으니까 또 크게 보면 얘는 정관을 가진 애, 나는 편관을 가진 애 이런 거죠. 요게 내가 이게 있으면 리더형이라 이런 거죠. 사회에 비겁을 다스리겠다. 근데 얘도 정관이 있으므로 나는 좀 강압적으로 다스리겠다. 얘는 좀 부드럽게 날 다스리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해인합으로 다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국가 자리에서 월급 받으면서 큰 조직에서 근무해. 정관 조직에서 다 근무하다가 요때 되어서 난 내 거 차릴 거야. 이게 해인합으로 쫙 연결돼 있으므로 공직사회에서 그냥 계속 일하는 것도 돼요. 육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운에서 깨뜨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들어가서 공직사회에서 계속 일하면서 나는 굉장히 고위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래야면 이제 재생살이 안 나고 좋겠죠. 책임감이 워낙 막강한 사람이니까 남들 퇴근할 때 남아서 잔업도 잔모 정리하고 이러면서 집에 싸주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집에도 회사가 있네. 집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얘는
이게 사회 칠살 조직이라는 것은 무병갑이잖아요. 살인소통, 이 병화라는 편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인성사주로 드러나지 않았죠, 지금 인성이. 근데 살을 이기려면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편인 자격, 특수 자격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그런 사회인데 얘는 그것이 이렇게 을로 딱 올라가 있는 거죠. 자기가 올린 회사 이렇게도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렇다. 그러니까 재관, 돈을 갖고 있는 회사를 깔고 있다. 해인합돼서 굉장히 관이 큰 건데 재생살 이것을 정관화하여 이렇게 부드럽게 이 회사를 내가 운영하는 형국이고 나는 평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면 이 큰 가오가 있죠. 가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도 크게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은 아니죠. 이거 어떻게 잘 이겨낼까? 무기가 없어 잘 보면 그죠? 아무리 내가 장생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갑술대원 이럴 때 보면 술이라고 하는 비견이 와요. 지지로 오는데 얘도 회사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나 명예 갖고 있어. 나 유명한 사람이야. 나 높은 자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리를 자기가 딱 드러냈으니까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신정무 하니까 이제 술중무토 입장에서 보면 상관 페인하는 사람이에요. 정화라고 하는 정인을 배워서 상관 쓰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게 또 무식상이기도 하니까. 그럼 얘가 와서 잘 보세요. 이때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술에서 인호술 오화를 무조건 공엽한다 하면 안 돼요. 이게 남자 사주라서 축자해 술유신 이게 금운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오화를 무조건 공엽한다. 그래서 인성삼합을 이루어서 이 월에 사회에 있는 비견들과 인성 비즈니스를 통해서 얘를 오해합으로 다 끌어오더라. 국가 자리에 있는 돈을 다 끌어와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오화를 왜 무조건 다 공엽을 합니까? 마구마구 왕진데 그렇게 오히려 5년에 세운으로 5년에 그게 가능하죠. 인호술 하면서 얘하고 인성 비즈니스 그게 부동산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요즘으로 따지면 막 컨텐츠 비즈니스 등등등 인성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여 살인소통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평관이 다 재화가 되어서 대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수를 오화로 쫙쫙쫙 끌어오는 인성으로 사회 혹은 해외의 돈을 끌어오다. 다른 기업들의 돈을 끌어오다. 국가기관의 돈을 끌어오다. 국가기관과도 연결해서 일할 수 있죠. 이게 여기서 다 장생받는 거고 해중간목이 다 튀어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회사 운영하고 있는 술토인데 얘가 딱 오면 얘를 보니까 지배하고 싶어. 토국수 하고 싶어. 술중정화라는 노하우나 혹은 자기 문서로 그 돈에 대한 정당성을 내 정인으로 주장해서 정임합으로 돈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목이 뭐 하는 거야? 목국토에서 너 꺼져. 밑에 관을 깔고 있으면 지지로 비겁이 오면 다스리려고 합니다. 너 그럴 자격 없잖아. 있는데 나 자격 정화 있어. 그러면서 돈 끌어오고 너의 관은 내 거야. 그래서 인멸을 빡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자기 회사를 이렇게 정관 회사로 딱 들어올리는데 돈 털리면서 얘가 딱 자기 회사가 얘한테 넘어가는 그런 형국이 돼요. 그러면 야 신난다. 얘 거 내가 다 가졌다. 재관을 내가 다 먹었어. 이럴 때 무인가비는 이놈 봐라. 그래서 인술로 얘를 개박살 내버리면서 이걸 다 품고 있는 술토를 내가 지배하니까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왜냐면 경쟁자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 거 뺏어오면서 얘 무너지고 얘도 무너뜨리고 하지만 나는 얘를 제압해버리고 얘가 다 갖는 것 같은데 내가 걔를 다시 제압해버려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구조로 보셔야 돼요. 그 세운의 어떤 사람은 인성 비즈니스를 함께 함으로써 살인소통에서 크게 대발할 수도 있고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야 돈 다 내놔 뭐야 꺼져 하려다가 이 사람 보기에 딱 보여주고 돈 쑥 갖고 오고 네 관 다 임묘 망했지롱. 그러면 내가 다 먹었다 얘 거 다 뺏었다. 그런데 내가 무인가빈으로 얘를 인술 조져가지고
이걸 다 품은 얘를 내가 제압하니 전부 다 내 거. 이게 이제 그런 게 부자예요. 경쟁자 제압 이런 거죠. 양인제어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으셨겠지만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게 이런 양인들은 평관으로 제압하라. 제가 주역에도 썼지만 저희 특별한 제자 중에 한 친구. 그래서 이게 양인을 이렇게 평관으로 제압하고 이거 합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평관은 부드럽게 묘미합하잖아요. 리더십도 있고 의리도 있다. 그런 겁니다. 잠깐 보면 이런 사주가 이게 살이 굉장히 이게 많은 구조죠. 양인을 다스리는 것. 무식상사주인데 식상을 어릴 때 만납니다. 금극목. 그래서 그걸 활인성으로 써서 이제 의료인인데 잘 보면 돈이 뭐 임묘하고 뭐 돈이 얘들 설기 많이 되고 아무리 장생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큰 묘미합 양인들과 이 큰 직장 을묘라는 직장 누구나 아는 그런 직장이겠죠. 그런 데에서 해매미 목국을 딱 이루고 하면서 나도 이 묘 계속 오니까 이 직장의 묘미합 양인들과 계속 이렇게 인연을 맺고 큰 조직에서 활동하다.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돈을 딱 들고 있는데 그죠? 요 구조는 재생살이고 여기는 재생관인데 얘 위에 돈이 딱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얘 돈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 묘미합하고 내가 이렇게 제압하니까 함께 관국을 짜니까 그러면 요 돈도 당연히 나한테 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요 술토라는 겁재가 이렇게 사적으로는 나의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해주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내 평관을 이렇게 양도하는 것도 돼요. 그렇게 했더니 이 흡수해서 딱 올린 다음에 나는 이 술토는 평관 올려서 우리 같이 유명해지자. 같이 이 자리를 공유하자. 예를 들면 공동대표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정관. 그러니까 이렇게 관이 강한 사주에서 이 정관을 이렇게 올려서 어쨌든 재생관, 관이 중요한 사주. 그러니까 단순히 양인을 이렇게 합으로 평관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니까 당연히 리더십도 있고 이 술토하고도 이렇게 몇술 육합을 짜니까 있고 의리도 지키고 하지만 이 관이 또 드러나서 이 정관적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 양인은 어쨌든 내 재물 뺏어가려고 하는데 지지에 다행히 재물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자리에 나를 관리하는 그런 배우자가 이런 양인의 폐해 이런 것들을 막아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제살은 내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회사를 차리는 거고 아시겠어요? 권력을 쟁취하는 거 그런 겁니다. 보면 자월 상관이죠. 상관 이렇게 돼 있는데 상관에서 임수가 다 튀어나왔어요. 식신격 상관에 식신이 튀어나왔는데 격은 중요하지 않다. 격 막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상관 사회에 태어났는데 그 상관 속에 지금 임수 개수가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상관인데 사회에 드러내기를 나는 그걸 전문성으로 쓴다. 그러면 이 식신이라는 전문성은 엄청난 근을 갖고 있는 거죠. 쭉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상관하면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국가 자격 있죠. 국가 자격, 편인 자격, 그죠? 국가 자격 가지고 쓴다, 일하다, 상관적으로 일하다. 그런데 상관폐인 대해서 내가 드러내는 건 완전한 전문가다 이런 거죠. 국가 자리에서 일하다, 국가 자격 갖고 재화된 상관에서 튀어나온 식신이다 이런 거죠. 이거 엄청난 근을 가졌고 세상에 드러냈다. 내가 하는 일 다 잘 보인다. 그런데 잘 보이는데 이게 또 수식상이라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다. 환하게 열심히 의욕적으로 정말 정열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평관을 여기다 갖다 놨어. 이런 게 뭐 시상일이 평관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가 자격 속에 들어있는 술중정화가 내 옆으로 평관으로 딱 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회에 쓰는 식신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전문성으로 재살하여 고위직이 되다. 내 권력을 쟁취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부여한 국가 자격에 들어있다가 나한테 올려준
평관 자격을 내가 쓰다. 고위공직자다. 이런 겁니다. 상관합살 임자계축 정사병호. 요 사주는 이제 이게 여기 잡기식신인데 튀어나온 게 평관이잖아요. 그죠? 이게 임자라고 하는 큰 관이 이렇게 와서 이게 저물대 사업하면 일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무우재성사주인데 이 축중신금을 내가 끌어오려고 하잖아요. 사유축도 있고요. 유금 오는 해 굉장히 좋겠죠. 7살에 폐해가 난다. 그쵸? 근데 운에서 무오대운이 딱 오니 이건 저 친한 후배 사주예요. 근데 무오가 딱 오니 얘를 어떻게 해요? 상관 합살 무오로 오니까 양인간지로 오니까 무토가 굉장히 강하죠. 상관의 무기가 딱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상관 합살하여 완전히 대발합니다. 이게 5가 그냥만 있으면 5축으로 하면 이게 훅 인묘하고 나도 이렇게 인묘할 수 있는데 4, 5 방합을 짜고 있는 형국이요. 그 다음에 5화가 운에 또 와서 굉장히 이제 우군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축토가 차고 이 사람들 노력으로 이 사람들 식신을 같이 써주니까 그러니까 인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묘할 일이 없어지고 상관이라고 하는 아까 뭐예요? 상관합살 뭐라고 했어요? 대화, 타협, 당연히 장사, 되고요. 판매, 유통, 그다음에 외교, 로비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써서 쓰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상관이 좋단 말이에요. 이게 기미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식신으로 제사라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식신 경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자축으로 구성된 연월이기 때문에 너무 실력을 앞세워서 이제 전공법으로 내가 이기거나 네가 지거나 난 무조건 이길 거야 그런 식으로 나는 이제 충분히 강해졌고 이제 명예가 생겼고 유명해졌고 식신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진짜 좋다 한 수 위다라는 말씀을 저도 그런 조언을 했어요. 나중에 대운 바뀌면 그런 건 조심해라. 왜냐면 육충대운이 다 깨부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겠다 이런 거죠. 나는 능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그것보다는 부드럽게 이 상관을 쓰는 것이 좋다는 거죠. 파란만장에서 이 진짜 딱 나눠지잖아요. 분석해 보세요. 이건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경인, 의류, 갑자, 무진, 양인합살. 양인이 간목 입장에서 묘목이 양인이니까 드러난 을목이 이게 합살해준다 이런 뜻이죠. 이걸 순서대로 풀어보면 정관격이다. 정관 사회에 난 태어났어. 관인상생 해야죠.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여기에서 국가 자리에 땅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국가 자리에서 튀어나온 존재들이고 그러면 국가공무원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대기업에 다녀야겠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센 회사야. 얘는 좀 편해. 그죠? 얘한텐 정관이고 나한텐 편관이야. 왜 나한테만 그래. 짜증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도와주지만 얘는 또 회사에서 인정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얘 도움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얘가 승진도 잘하고 이런 도움을 실제 이익을 많이 봐요. 나보다는. 근데 얘는 밑에 잘 보면 의류 평관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관을 깔고 있으면 어쨌든 내가 공직자가 되고 이런 거 갑신일주나 의류일주 내가 관을 깔고 있으니까 뭐 신사일주도 그래야 되는데 관이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관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랬죠. 이게 관이 뜨는 게 좋아요. 어디에 국가 자리에 그러면 공직자 해외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이게 7살의 괴로움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 인이라고 하는 애와 인유 원진 관계가 되죠. 그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얘는 또 승진도 잘할 거 아니에요. 의뢰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가 리더가 되어서 날 다스리면 임목은 짜증 지대로 오겠죠. 근데 얘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감이 무거워요. 근데 그걸 풀어주는 존재가 누구다? 갑자죠. 그죠? 얘 입장엔 살인 소통해주는 거예요. 갑자가 이 정인을 갖고 있어서 마음도 깊고 공부도 많이 해서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풀어주는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형국이죠. 물론 유자파의 자유기문의 문제는 있습니다. 오히려 얘가 이걸 파하니까 을이 갖고 있던 이런 권력, 자리 이런 걸 내가 파시켜서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대운 관계에서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사람이 일방적인 건 없거든요. 이게 결국은 무거워. 그래서 파해서 풀어서 내가 갖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요때가 되면 얘의 권력이 흐지부지 사라질 수 있어요. 파해서 사라져 버리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일찍 출세했었는데 내 선배인데 예를 들어서 요때 되면 얘가 주기를 잃고 퇴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나는 잘 보시면 이게 무진이라고 있어요. 말년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 제극인이라 돈 버는 공부를 해야겠네. 내가 돈 버는 생각, 정인제극이니까 돈 버는 생각을 해야겠어. 돈 버는 아이디어를 내야겠어.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죠. 돈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진합해서 여기에 이게 신자진 이렇게 되어서 가삼합이죠. 인성국을 짜기 때문에 인성 속에서 인성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렇게 되고 이 진토 돈으로 유금을 이렇게 임묘시키죠. 이건 돈으로 을이 갖고 있는 회사 항상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직장 동료 선배일 수 있지만 또 사회에서 회사 갖고 있는 다른 겁재도 됩니다. 양인도 돼요. 그래서 얘가 얘의 관을 내가 내 돈으로 임묘시키는 거. 이건 회사 인수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문서로 풀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네 해서 임묘시켜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임묘시키면 인유원진으로 고통받던 인목도 인묘진 이런 형태로 해서 나하고 방합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난 월급 주고 일시키면 됩니다. 양인합살 어릴 때는 보면 할 때 보면 이런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항상 덜어주는 친구가 있더라. 반장도 돼요. 학교에서는 재밌죠. 회사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뭐 선배 이런 것도 권력 갖고 있는 일찍 출세하고 그러는데 얘가 항상 내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하다. 회사가 직접 날 두드려 패는데 중간에서 적절하게 얘가 대처해 주고 막 그러잖아요. 나 역시 생각이 있는 존재고 그래서 얘의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풀어주고 그러는데 이게 관인상생으로 해서 얘를 파해서 남이 가진 자리 내 것 화하다 이런 것도 다 되고 재밌죠. 인간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편관에 대한 이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이겨낼 거야. 잘 버티시고 실력 꼭 기르시면서 편관이 상징하는 그러니까 재화된 7살 이 편관이 상징하는 큰 명예, 큰 영광, 큰 브랜드 갖는 그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